저는 그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네네. 그 생각을 볼 때 그 전에는 단지 그냥 그 생각을 대상으로 본다든지 마음으로 본다든지 그랬거든요. 네. 근데 생각을 하나 보는데 거기에 엄청난 많은 사실들이 드러나고 사태들이 생각, 그 생각 하나를 보는데 엄청난 생각하는데 생각을 대상으로 보는데 그 전에는 그냥 대상으로 본다든지 마음으로 본다든지 뭐 일어나는 걸로 보인다든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근데 그 생각 하나에 많은 작용들이 같이 묻어 있다는 거를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냐 그러면은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화나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제가 듣기 싫은 소리라 그래서 생각을 보는데 그때 그 생각이 단지 그냥 가볍게 보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자꾸 밀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하는 마음하고 그 또 생각하고 싶은 마음하고 그 밀어주는 거하고 또 그 생각의 내용하고 모든 것이 이게 따로따로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재밌네요. 네,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그 생각을 밀어주는 그 뒤에 그 도사의 마음도 그 도사가 자꾸 밀어주더라고요. 도사가 밀어줬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화나는 마음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도사가 밀어주는. 그런데 근데 화나는 대상은 이미 사라져 버리고 있는데 근데 그 밀어주는 게 자꾸 보이더라고. 밀어주는 게 자꾸 보이면서 거기에 그게 의도예요.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뭐가 있냐 그러면은 내가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러면 나라는 것이 그게 느낌으로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그 생각을 일으키는 그 차원이 아니라 따로 분명히 그 생각에 묻어 있는 도사 또 생각 자체 그게 따로 있는데 여기 밑에 저 밑에 분명하게 하나 뭔가가 딱 세워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라는 그 느낌이 너무너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 나를 모아로 대입해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 하나에 내가 드러나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작용을 했을 망정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로서 그 생각에 자꾸 영향을 주더라고요. 드러나 있어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근데 그게 느낌적으로. 그래서 이게 생각은 이게 지혜로운 생각이든지 바른 생각이든지 아무튼 바른 생각일 때는 아마 그것이 좀 덜 드러날 수도 있는데 바르지 못한 생각, 도사의 생각 이것은 내가 분명하게 옆자리를 차지하고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게 이렇게 분명하게 보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힘이 좀 더 좋아지면요. 보는 힘이 더 좋아지면 아까 순고사에 얘기했듯이 나뭇잎 하나하나가 다 싸뜨려 보인다. 이 꽃잎알이 하나하나가 다 싸뜨려 보인다. 근데 그 싸뜨려 보이면 더 이제 힘이 세지. 그래서 이 생각에 우리가 좀 생각을 대상으로 보는 힘이 다른 거하고 좀 이게 레벨이 좀 다르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 생각을 보니까 거기에 더 많은 마음들이 같이 묻어서 일을 한다는 게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그 강하게 밀어주는 것이 나라는 것이 이 생각을 자꾸 그 키워주는 쪽으로. 그래서 그게 분명하게 드러났었고요. 이제 생각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근데 그 나라는 것도 그 생각하고 같이 견주어서 보세요. 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따로 있는 게 아니면서도 왜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니까. 그 생각이 나로 지금 집착을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그래서 있어요. 나로서 이 생각이 나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까지는 같이 생각에 그 나라는 것이 같이 붙어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거에 조금 보는 힘이 좋아지니까 그게 떨어져서 보였다 이 말씀. 그게 이제 구별할 줄 아는 힘이 생겨서. 구별해서 그렇게 보이는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더 좋아.
구별하는 힘이 아주 좋아요. 그게 보는 힘이 좋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생겨나는 원인에 대해서 저번에 근데 우리 항상 그 의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생겨나는가?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께서는 답변이 항상 보기 때문에 생겨난다. 예, 그랬죠. 예, 보기 때문에 생겨난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뭐라고 할까? 그 정답이고 또 처음에는 쇼킹하다가 그 다음에는 정답이고 그래 보기 때문에 수긍이고 이제 그렇게 수긍이 됐었는데 네네네네. 그게 지금 가만히 저번에 법회하고 가서 왜 생겨나는가 내가 정말로 왜 생겨나는지 알고 있는가 스님께 답변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그거를 대입을 시켜가지고 내가 보는 건가 한번 점검을 해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왜 생겨나 하고 봤더니만은 이게 생겨나는 것이 우리가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꽃을 볼 때 이게 꽃이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의식 안에서의 그 들어왔을 때는 쌀띠가 안에 있을 때는 이게 그냥 구별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사색하고 이게 흰색하고 구별 정도로만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이게 꽃이라는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보여지는 성질로서만 일을 하기 때문에 꽃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이쁘다, 곱다, 뭐 어떻게 그게 마음이 안 일어나거든요. 특히 보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보는 데는 일종의 좀 집착이 없다고 할까. 근데 이제 소리에는 조금 그게 있는데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해봤어요. 보일 때 보여지는 성질로서만 그게 투명하게 투과를 해버리면 다른 마음이 안 일어나는데 그럼 보이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들리는 거, 냄새, 맛, 이제 이게 어감 되는 그런 거에도 다 그렇게만 작용을 하면 될 텐데 그럴 때 이것을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는가? 그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이제 너무 간단한 거야. 이게 사라짐이 같이 들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네. 금방 그 보여지는 성질이라고 했잖아요. 네. 보이는 성질. 그게 눈이든 귀든 무엇이든 의문에서 일어나는 그런 대상들이 보여지는 거가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보여진다고 그랬잖아요.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도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태가 없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일단 지금은 그걸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 같은 뭐 심색이다, 가사색이다 뭐 그럴 필요도 없고.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대상으로 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금방 내가 말한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태도 없다. 그 안에 되게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거. 그게 통찰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그래서 그걸 대상으로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유예요. 거기는 그게 없거든. 그러면 그것이 그리고 본다 하더라도 그게 없어. 그거를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가요? 그거를? 그러면 일어났다는 걸로 작용한다는 말은 안 쓰나? 작용한다라고 보세요. 그럼. 일어났다라고 보기 싫으면 작용하는 걸로 봐. 똑같아. 응? 맨 느낌에는 모양 있고 색깔하고 형태가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감각은 시각이라고 하고 청각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느낌 있고 색깔 있고 형태가 있는가 좀 보라고. 없는 것이 확실한데 그러면 이제 이해 될 텐데. 그럼 그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그 작용이 뭐냐고. 맨 느낌이 작용한다라고 하면 더 좋잖아. 이해하면 좋잖아. 맨 느낌. 즐겁지도 그립지도 않은 순수한 느낌. 외단화를 그래서 작용으로 보라 이 말이야. 응? 외단화를 일어나는 걸로도 보면 좋은데 조금 더 지혜 있는 사람은 그걸 작용하는 걸로 볼 수 있단 말이야. 사도께서는 그걸 동사로 보라고 했어. 외단화를. 동사를 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걸로 보라고 했거든. 그럼 일어나는 것도 그 자연적인 성품이야 그냥. 근데 그게 싫다면 작용하는 걸로 봐.
그게 좀 거북스럽다면 일어난다고 할 때는 거북스럽다면 작용을 보고 그걸로 그 자연의 성품을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그게 지금 길레사나 번뇌나 뭐나 이런 걸로 그것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것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자연적인 성품이요.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게 견해가 달라지면 그래. 보는 견해가. 뭐가 문제야? 다 자연의 이치구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일종의 그 견해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일어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내가 얘기 다 했어 지금. 그 일어나는 거에 대한 설명, 저기 답변은 다 했고요. 일어나는 걸로 툭하로도 볼 수 있어요. 툭하로 보면은 툭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또 다른 또 툭하가 있어요. 거기서 사생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일어남의 두카를 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그러면 거기서는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자꾸 추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말한 거는 그런 툭하를 보고 또 다른 툭하를 본다면 그 툭하 앞 툭하와 뒷 툭하 차원이 달라. 하지만 그 성스러운 걸로도 볼 수 있어. 듣다가 이 견해가 바르면. 그런데 근데 그것도 대상으로 보는 대상으로 아는 이 항상 곁들여 있어야 돼. 그냥이 아니고. 그런데 그럴 때 삼법인을 알아야 돼. 이제 그때는 또 아니자 두까 아나따를 알게 돼. 그래야 그 풀어가는데 더 힘이 있어. 더 순조로워. 그때 삼법인을 알아야 돼. 아니자 두까 아나따. 그때 이제 그 두카가 두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어. 일어나는 두카도 있고 사라지는 두카도 있고. 일어남의 원인, 사라짐의 원인을 자꾸 보는 게 그거를 이해하는 그럼. 이제 단추가 예.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다 지혜로 이해하는 문제야. 보통만 갖고는 절대 안 되고요. 사티만 갖고도 안 되고 아는 마음 갖고도 약하고 그것이 굉장히 미세하고 지혜가 좀 힘을 많이 모아야 그걸 이해하는 문제. 원인에 대해서 자꾸 이 마음이 이제 쓰이는 게 마음이 쓰이는 게 왜냐면 가장 큰 원인은 금방 보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제 근데 업도 알아야 돼. 이제 또 전체적인 것은 또 업도 있어요. 내가 안에 많다고. 일어나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있죠. 물질과 정신이 일어나는 원인은 실제로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렇죠. 그거 네 가지 있잖아요, 스님. 네 가지 빠라마타. 물질과 물질의 빠라마타, 마음의 빠라마타, 또 업. 또 한 가지 있잖아요. 그다음에 조건 관계를 알면 좋아요. 네. 몸과 마음의 조건 관계. 그게 몸과 마음의 그 조건 관계가 물질과 정신에 대한 인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그것도 있고 자연적인 성품도 있고. 몸에 대한 그냥 자연적인 성품, 마음에 대한 자연적인 성품. 자연적인 성품이라고 알기 이전에 조건지어진 거. 긍정식을 이루는 그런 거. 그렇죠. 거기에 긍정식이 다 묻어 있죠. 그게 오치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보이는 거, 보는 거 사이 그리고 제가 이제 경영을 한다거나 일상생활에서 이게 제일 확인되는 게 제가 뭐 걸어간다거나 무슨 일을 한다거나 할 때 이게 이 경우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게 대상이 아는 마음 안에서 어떤 분명한 그런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그냥 그 아는 마음 속에 항상 스님은 이제 공간성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는 마음 상태가 되면은 그 안에 대상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럴 때는 굳이 어떤 뭐 대상을 찾으려는 마음도 없고 그냥 거기서 뭐라 할까. 그럴 때 이게 그 아는 마음이 먼저 앞선다고 해야 되나? 그냥 아는 마음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속에
그냥 굳이 대상이 들어와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게 아라차님 사티에서는 그 아는 마음의 그 열린 확장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이게 아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어떤 대상이 그 구분이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냥 그 아는 마음 자체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활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굳이 대상을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그냥 그게 이제 설명하자면 다 들어와 버리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해될 것이 그 아는 마음 그런 상태에서는 아는 마음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지만 그것이 대상이 돼버려서 그런 것인지 어떤 지금 말한 것이 분명한 이예요. 지금 말하는 것이 분명한 거잖아요. 그럴 때 대상을 찾는 마음 그거는 하나 더 쉬운 것이죠 그게. 대상을 왜 찾아? 대상이 바뀌어진 아는 마음 건데. 안에 들어있는데 왜 찾냐고 대상을. 그럴 때 근데 이제 그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 안에 대상이 들어가 있다면 그때 아는 마음의 효과는 어떤 거냐면 그 대상을 더 잘 볼 수 있는 힘이 있어. 이렇게 잡아서 보기 때문에. 가둬서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려면은 이제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제 그게 더 힘 있는 정진력이 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아라처럼 가속도 내는데 그 가속도 가가 쭉쭉 뻗어나가서 지켜보는 마음을 나게 하거든. 그런 효과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때는 편안함이 있는데 뭔가 좀 맹한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안에 있는 이 본 대상을 봐야 돼. 그럼 또 살아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그건데 그 전에 경험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깨어있는 정도는 분명히 달라요. 이렇게 아는 상태로 돼 있는 상태에서는 아까 대상이 들어와서 잡혀있다는 그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이 기민하게 깨어 있는 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그 우베타에 아는 상태에서 그럴 때 그 경험에서는 제가 아는 것이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것일까봐 걱정이 돼서 이 상태를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때는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면 더 좋고요. 네, 그럴 때 이제 비교는 되거든요. 그게 정신적인 그 기민함이라든지 대상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그거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그때 그런 상태였는데도 이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해하려면 예. 이 지켜보는 마음을 활용을 해요. 지켜보는 마음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 붙여서 보고. 이 지켜보는 마음은 자꾸 이해하고 그 분명한 알게 하는 거거든. 야를 활용을 해야 돼. 지금 아는 마음이 자꾸 아는 마음 세상에서 지켜보는 놨는데 야를 활용을 못 하니까. 그거 차이죠. 그러면은 야는 이 금방 이 대상도 아는 마음도 같이 알아버려지기 때문에. 지켜보는 마음을 활용하면 그 이해가 여기서 이제 이해가 다 돼요. 이게 법의조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야가 좁았던 거예요. 이쪽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의조사를 활용하면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이 지표보는 쪽에서의 그 어떤 조사라든지 내가 보통 수행자들이 그래요. 지켜보는 마음이 있는데도 야를 활용할 줄을 몰라. 네. 없는 줄 알고. 약간 자꾸 보는 마음, 아는 마음을 갖고 얘기하는데 보는 마음, 아는 마음이 이미 지켜보는 마음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야를 활용해야 돼. 야는 자꾸 이해하고 알아가는 이게 야거든. 그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 이상 어떤 진전이 그게 이걸 쓰세요. 해답은 끝. 이상입니다.